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슬슬 날씨도 쌀쌀해지는 것 같고 학교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 범위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한 단원 주제 하나 내용을 후루룩 하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요, 여러분 교과서 지금 펴고 계시나요? 네, 혹시나 놔두고 오신 분들은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158쪽에서 오늘 나가는 부분은 167쪽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이 만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 같이 알아볼래? 오늘 16차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지도입니다. 노동법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우리가 혼자일 때랑 단체일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일 때와 뭉칠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 근로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주어져 있는지, 또 이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볼 텐데, 요 각각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다운받거나 인쇄받아서 아니면 교과서에 같이 따라오면서 적어보면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연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네요. 선생님, 아르바이트 월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158에서 167쪽까지 보충 자료와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번에 5단원 문제 드렸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 꼭 오늘 강의까지 듣고 복습하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형법이랑 섞여 있어요. 노동법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 풀어보셔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연아,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거란다 라면서 답변을 회피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자, 노동법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로자로서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보호하는지 절차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또 영선이한테 했습니다. 영선, 혹시 2021년과 22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자, 그래서 영선이가 아주 자신감 있게 하하하 이러면서, 자, 올해는 시간당 8,720원, 내년에는 9,16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최저임금 선생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을까 싶은데, 여러분 교과서 161쪽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 제도는요, 우리가 근로자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1988년도에 제정됐고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최저임금 역시 노동자가 누릴 권리라는 점 한 가지 알아놓도록 합시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최저임금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간혹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할 때 스스로 이건 한 가지 권리라는 거는 잊지 말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동법과 사회법 이제 교과서 159쪽 한번 나가볼 텐데요. 여러분, 그 한눈에 보는 세계 노동법의 역사, 여기서도 요거는 별로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건 혹시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통합사회에서 아마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거 산업자본주의 이런 내용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근대사회에서는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의 원칙, 근대 민법의 원칙 뭐가 있었어요?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 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라고 나오는데 보통 사장님도 얘기해요. 이 사용자들이 이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동노동, 예를 들어서 하루에 13시간 이렇게 일하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했던 거, 아니면은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그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놀래라. 자, 아무튼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 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독과점,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건강이 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59쪽에 생각을 여는 활동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계약 공정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국가는요 이 근로자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동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법은요 사실 사회법의 한 가지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크게 있어요. 공법은 국가와 관련된 거라면은 사법은 개인과 개인끼리 관련이 있는데, 이 사회법은요 사실 사법인데 사법인데 뭔가 공법적인 요소를 이렇게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 선제를 보면 나오냐면 사법의 공법적 규제를 더한, 그러니까 틀은 뭐다? 원래 몸은 사법인데 여기에 공법의 가발을 붙였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법의 공법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공법의 사법화랑 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땡땡화라는 거는 변화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에서 이렇게 변한다니까 여러분들 자, 요건 정확하게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법, 그리고 요즘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법도 사실 노동법의 한 가지 종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9쪽 했었고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회법을 뭐라고 적어놨냐? 자, 사회법을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회법을 제3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부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을 이루어졌지만 이게 어느 한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켜주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법에 공법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일부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저임금 이런 걸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60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160쪽의 두 번째 문단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방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이것도 왜 계약이라고 하냐면 사실 이건 근로계약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자, 일을 했습니다. 자, 근로를 제공합니다. 노동을. 그러면은 뭐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적절한 근로 조건을 받을 권리가 여러분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다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근로기준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 그리고 요게 조금 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노동법입니다. 자, 요거는 헌법 제32조와 헌법 33조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만든 법률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 32조, 33조는 어디 있나요? 자, 우리 160쪽 보시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왼쪽 연필 부분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헌법 33조를 여러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구체한 법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약했던 지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정도고요,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를 어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있다고 방금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얼마인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좀 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뭔가 조금 말이 길죠. 자, 여기서는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이제 우리가 개개인의 근로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들이 뭉쳐서 뭔가 조직하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이들과 사용자가 대등하게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에 어떤 권리를 줄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요거를 노동 3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뭐 어떤 권리가 있냐? 첫 번째, 우리 단결했어요 이러면서, 자, 단결 뭡니까? 뭉치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서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모였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행동을 보여야겠죠. 자, 사용자가 우리의 이야기를 절대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현해야겠죠. 자, 우리의 그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열심히 또 협상을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 자, 뭐가 있냐?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우지 못했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자 개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근로계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계약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청소년 얘기로 나옵니다. 자, 그 최소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이상을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시간, 뭐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자는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해서 서면 이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작성해야 됩니다. 문자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가 가능한데, 자, 단 근로자랑 사용자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이라고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 52시간 했을 때 처음에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원래 성인들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사용자랑 노동자 모두 희망할 때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서 둘이 더하니까 52시간이구나 라는 거죠. 자, 이 연장 근로 때는 원래 근로하던 것보다는 일정 부분 좀 높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휴직 시간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 일한다 하면은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이면은 1시간 이상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은행도 보면은 1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자, 휴식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또 보면은 또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급은 뭐냐? 급여가 나오는데 쉬는 날인 거예요. 자, 보통은 일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번. 자,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 자, 올해 얼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8,720원이라고 했죠. 시간당. 자, 그리고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쌀 가마니로 줬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회사 상품권을 줬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금으로 정확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되냐? 이 쌀이나 상품권은 가치가 매번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자신의 몫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또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받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겼어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하루 동안 휴식도 없이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무효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휴게 시간이, 자, 예를 한번 봅시다. 8시간을 선생님이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30분입니다. 요거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저 기준이 1시간 이상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더 좋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은근슬쩍 낮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근로조건을 처음에는 급여도 이렇게 주고 시간도 이렇게 일한다는데 마음대로 갑자기 1시간 더 일하세요. 아니면은 임금이 더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나중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왜? 약속을 한쪽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로계약서 여러분들 혹시 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김개똥은 박말똥과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러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소, 어떤 내용, 소정의 근로시간, 언제가 휴일이고, 임금, 그리고 유급휴가, 그리고 서로 근로계약서를 있는지, 그리고 서로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교과서 161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두 번째 문단이겠네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고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는데요. 정당한 이유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 근로자 해고를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 이거 로라고 적은 부분 이거 고쳐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고를 한다 해도 이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달 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고를 너는 이런 사유랑 이때 해고가 된다는 거를 말로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글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고요. 나중에 부당해고라는 부분으로 가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1쪽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단체 근로자의 권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은 선생님 파업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파업이라는 것도 여기 보면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삼권에 대한 내용을 162쪽에 걸쳐서 하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근로자 혼자는 사실 사용자와 대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여럿이 모였을 때 서로 협상을 하는데 조금 더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된 노동상권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노동상권이 왜 필요하냐? 이 노동상권이 나오면은 사용자에 비해서 조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협상력, 교섭력을 강화시킨다. 이게 강화가 empower인가요? 자, 아무튼 갑자기 영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권리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은요, 말 그대로 단체를 결성해서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단결입니다.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 요거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권은요, 근로조건, 자, 우리 이런 안전모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임금을 이렇게 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랑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 단체 교섭이 어떻게 나오냐? 한쪽에는 사용자 측, 한쪽에는 노동조합 측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교섭사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학년평가 문제 푸시다 기업의 운영사항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단체 교섭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체 교섭을 했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를 결렬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뭐를 쓸 수 있냐?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이루고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쟁의행위는 뭐냐?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 이런 것처럼 특정한 주장을 위해서 정상적인 일의 운영을
저해, 약간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파업, 태업이 있는데요. 파업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빨간 띠를 메고 맞죠? 막 이렇게 뭐 각성하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얘기하는데 여러분 태업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태업은 자 일을 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00 정도를 할 거면은 갑자기 한 80 정도만 하자라고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 측한테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권리가 뭐다?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러면은 뭔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거 불법행위 아니에요?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죠? 이 정당한 쟁의행위는 자,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있었잖아요?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정당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쟁의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한 경우에는 정당하다면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뒷부분은 잠시 뒤에 만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한 부분은 162쪽까지입니다. 한번 숨 고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